헬로, 여기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입니다. 먼저 가볼 곳은 오코넬 거리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마다 제일 중심부에 있는 유명한 거리가 있죠.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처럼요. 그런 큰 길입니다. 유럽에서도 가장 큰 길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화문로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듯이 이 오코넬 거리는 그 이름을 딴 오코넬의 동상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이분의 위치를 짐작하시겠죠. 다니엘 오코넬은 아일랜드 민족주의 지도자입니다. 아일랜드의 독립,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의 수호자로 존경받고 있다 합니다. 이 거리의 또 다른 명물은 더블린 첨탑, 뾰족한 탑입니다. 원래는 영국의 영웅 넬슨 제독의 동상이 있었던 자리인데 이 동상을 허물고 120m 높이의 뾰족한 첨탑을 세웠습니다. 2003년에 아일랜드의 국내 총생산이 영국을 앞지른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담고 있다고 합니다. 더블린의 중요한 상점과 중요한 건물들은 다 이 거리에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700년이 넘게 영국의 지배하에서 꾸준히 독립을 꿈꾸면서 살았다 합니다. 그 700년이 넘는 영국의 지배하에서 농산물 수탈과 감자 역병으로 인한 아일랜드의 기근 때문에 배가 고파서 전부 이민을 갔죠. 그래서 이로 인한 미국으로 엄청난 이민 행렬 때문에 아일랜드를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영국의 2배로 부자 국가입니다. 법인세를 낮추고 영어가 통하며 고학력 노동자가 많아서 글로벌 기업들의 유럽 본사가 다 아일랜드에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소득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애플사의 예로만 들어도 수출 후 수익금은 회사가 있는 아일랜드의 국민 생산에 포함이 되지만 그 이후에 모조리 미국으로 송금을 해버리니 사실상 아일랜드의 국민에게 그 부가 많이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체감상으로는 잘 사는 나라가 맞고요. 일단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오코넬 거리에서 리피 강을 지나서 바로 템플바 거리로 들어갑니다. 걸어서 10분이면 됩니다. 템플바는 동네 이름입니다. 여기에 진짜 템플바라는 술집 바가 있어요. 원래 이름이 동네 이름이 템플바 R2개 템플바였는데 술집 이름을 마치 그렇게 붙였다는 썰. 이름과 명소에 걸맞게 술집과 레스토랑이 즐비해서 항상 인파로 붐비는 곳입니다. 밤늦게까지 시끌시끌하고 펍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기서 재미난 사실 하나. 아이리시, 아일랜드인 하면 맥주, 위스키 등 음주를 즐기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죠. 길거리에 펍이 즐비해서 아무나 들어가서 음주를 즐기는 문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술 한 병, 맥주 한 캔이라도 사서 숙소에서 혼술을 하려고 하면 도무지 술을 팔지 않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와 문제가 속출하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된 주 판매점에서만 술을 팔도록 또 시간도 정해져 있으며 그것도 흔하지 않게 한참을 걸어가야 간신히 하나 찾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더블린 한가운데 번화가의 주 판매점은 뉴욕의 편의점처럼 방탄 유리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쬐끄만 구멍으로 돈도 술도 주고받게 해놓았습니다. 아마도 술을 사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심. 하여튼 아일랜드에서 술을 사기 어렵다니 이런 예상치 못한 아이러니. 저는 트리니티 칼리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최고의 명문 대학교죠. 저는 켈스의 설을 보기 위하여 이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켈스의 서, 그러니까 서는 책이라는 뜻이죠. 켈스의 서, 북 오브 켈스는 라틴어로 써지고 색칠이 채색이 된 복음집입니다. 아마도 서기 800년경에 아일랜드 혹은 브리튼 어느 제도 어느 곳에서 수도원에서 제작이 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국보이며 서양 캘리그라프의 최고 걸작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해요.
기간별로 한 페이지씩만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방문했을 때 공개된 페이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해당 페이지의 상세 설명이 아주 해당 기간 동안에 열심히 홍보가 되고 있죠. 그림은 기독교의 아이콘 외에도 사람, 동물, 전설적인 생물, 그림, 그 다음에 켈트의 매듭 무늬나 뒤엉킨 패턴 등으로 막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4번의 필사는 글씨를 보면 최소한 3명 이상 참여해서 만든 듯해요. 켈스 수도원에서 보관되고 있다가 바이킹이 쳐들어오자 지금의 트리니티 칼리지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름이 켈스에서라 불린다 합니다. 1000년이 넘어가는 게 1200년 지나고 색깔이 무지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로 알아서 색깔이 섞였다고 해요.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 화면을 쓰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 올드 라이브러리 롱룸입니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연구 도서관이고 아일랜드의 자존심이라 합니다. 65m나 되는 회랑은 압도적으로 매우 아름답죠. 이곳에 또 하나의 아일랜드 보물이 있습니다. 보루의 하프. 아일랜드의 국가적 상징이자 자랑입니다. 이 하프는 아일랜드를 통치했던 전설적인 아일랜드의 왕 브라이언 보루의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되었다 합니다. 아일랜드의 정신이죠. 보물 굽고 케이스에서랑 만만치 않게 갖다 놨어요. 자기 국장에 이 하프를 쓰고 모든 아일랜드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저희 하프가 들어갑니다. 기네스 맥주도 그렇고 라이언이 하고 13세기부터는 아일랜드의 왕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되면서 독립된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악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더블린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930년대) 덴마크계 바이킹이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성벽이 있던 곳에 세운 성으로 13세기에 지어져서 아주 오랫동안 군사요새, 왕궁, 감옥, 재판정,
화약 창고 등등등의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더블린 성은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의 위치를 얻을 때까지 아일랜드의 영국 시민 통치의 본거지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아일랜드 대통령의 취임식도 이곳에서 거행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의 외곽이 아름답긴 한데 조금 상박해서 바로 옆에 있는 더블린 정오 들어가시면 사진 찍기에 딱 좋습니다. 긴 롱 연회장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쓰이는 연회장이라 합니다. 중앙 계단을 올라가면 왕실의 아파트먼트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일랜드 동화를 읽고 더블린에 대한 그런 판타지가 있었어요. 더블린의 요정, 신화 이런 걸 찾아서 읽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의 대표 상징인 레프리콘입니다. 레프리콘은 아일랜드의 구전 동화에 등장하는 키가 작고 노인의 모습을 한 초록색 요정입니다. 구두장 요정이며 황금을 매우 좋아해서 황금을 모아서 여기저기 숨겨놓기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금을 숨겨놓은 곳은 무지개의 끝부분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레프리콘에 꽂힌 제가 발견한 것이 더블린에 있는 레프리콘 박물관이라는 겁니다. 어머나 바로 이거야 하고 찾아봤는데 이상하게도 사진이 별로 없고 리뷰에도 스토리텔링이 뛰어남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수상하긴 했지만 일단 들어가 봤어요. 입장료 비쌉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돈값을 하기를 바라고 입장했죠. 웬걸? 이 투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45분 내내 자리를 옮겨가며 구전동화 이야기만 해준다 입니다. 우리네 할머니 옛날에 이런 식 이야기. 그게 말이 되는 게 레프리콘 자체가 설화와 옛날 이야기만 등장하는 요정이다 보니 그 실체가 있을 리도 없는데 박물관에 가져다 놓았을 리도 없지요. 그나마 레프리콘의 그림이나 관련 물건 뭐라도 있을 줄 알고 알아갔던 제가 바보였던 거죠. 그래도 레프리콘과 요정들의 이야기를 그것도 진한 아일랜드 액센트로 구수하게 듣고 오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 바쁘신 분들은 비추합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 동화 속의 도시 더블린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저는 더블린의 야경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또 만나요. 빠이. Still feel like it's true. How I'm still trying out these eyes, holding flowers, not waiting at the truth. And I can't help feeling like, Oh my god, I missed it? Yeah, It's right. Oh. is it just me or